안녕하십니까. 평택지자역세권 보상대책위원회 위원장 이유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행정국장 오세윤입니다. 네. 올해는 겨울에 그렇게 춥지 않을 것 같아요. 오늘도 좀 따뜻한 것 같은데요. 네, 여러분, 오늘은 제가 아주 불편한 말씀을 좀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서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이렇게 좋은 소식만 드려야 되는데 이제 불편한 얘기를 저희들이 좀 안 하고 넘어가려고 계속 있었는데 이게 이제 좀 너무 심해서 이걸 안 할 수가 없고 또 그 원주민 분들이나 토지주 분들이 계속 전화가 오세요. 이거 어떻게 된 거냐 이렇게 전화가 오시는데 이거 지금 이런 부분을 하나하나 제가 이거를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지금 오늘 이 자리에 섰는데요.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제 지은 것도 없고 부끄러운 행동을 한 번도 한 거 없지만 토지주님들이 불편하게 생각하고 막 이런 소문을 듣고 나를 진짜로 알고 막 이럴까 봐 막 전전긍긍하고 했었어요. 그런데 그거 그렇게 아닌 거를 김거같이 가만히 있는 것도 제가 비겁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일단 이제는 이 정도 됐으면 밝힐 때가 됐을 것 같아서 제가 하나하나 이제 지금 해명이라고 해야 되는지 변명이라고 해야 되는지 일단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대책위에 두 분의 임원이 계셨어요. 그 두 분이 부부였고 네, 한 분은 대외국장님이셨고 한 분은 처장님이셨는데 두 분이 부부였습니다. 이분들을 저희들이 제명을 시켰어요. 근데 제명 사유는 저희들이 이제 큰 방에 올려드렸고 많이 그렇지만 일단은 제명 사유를 그냥 두세 가지만 말씀드리자면 일단은 대책위 그 동의서를 경쟁사인 내 타 대책위에 동의서를 써주라고 한 그런 거와 그 다음에 계속 누가 임원들 중에 누가 불륜이다. 그래서 분위기를 굉장히 흐려갖고 임원들 간에 서로 서먹서먹하게 만드는 행위. 그 다음에 이제 회의할 때마다 혼자서 이제 계속 그 소리를 지르고 회의를 더 이상 진행할 수 없을 정도로 해서 이제 임원들이 굉장히 불편해해서 임원들이 한 명, 두 명 이제 그 사의를 표명하면서 네, 여기다가 제가 이 제명 이유를 다 나열을 하면 너무 저희가 좀 부끄럽고 또 한 가지는 저희는 지금 형사소송 중이기 때문에 이거 제명 사유를 다 말씀드렸지만 토지주 그 방 900명 이상 있는 방에다가 제가 제명 사유는 다 올려드렸고 또 궁금하신 분은 사무실에 오시면 서류를 보시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어쨌든 저희가 그 월급을 주거나 무슨 혜택을 주거나 그렇지도 않은데 뭐 이렇게 회원을 제명시킨 거는 저희 지금 3년 동안 처음이고요. 네, 한 번도 이런 거를 시키거나 이런 일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뭐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명을 하고 나서 제명하기 전에 이제 조금 많은 협박을 했었죠. 단톡방을 뭐 분탕질한다 아니면은 나를 어떻게 하면은 그 1인 시위를 해서 이렇게 하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때가 언제냐면 저희가 감사 받을 때였어요. 그래서 이제 감사 받고 나서 좀 일을 처리하려고 했는데 그 안에 계속 이제 다른 행위가 굉장히 불편한 행위가 있어서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분들이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그 차량시라든가 그 다음에 벽보 이런 거 붙이고 그 다음에 집집마다 이거 꽂고 그 다음에 차량에다가 꽂고 그 다음에 그 방춘리에 전 대책이 있는 거기에서 13일 날이죠. 사업 설명회 할 때 그 입구에서 토지주들한테 이 지금 찌라시를 이렇게 다 뿌리고 네, 이런 행위들을 많이 하셨죠. 네, 하셔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한 거를 궁금해하신 분한테 하나하나 풀어내야 되는데 지금 국장님 저희가 네. 뭐 입금 내역에 대해서 이게 너무 궁금하다 이러면서 여기에다가 뭐 변호사님이나 타 뭐 감정평가사 이런 사람들이 그 지금 준 거를 어디 통장에 넣냐 제3의 통장이 또 있냐 뭐 이거를 밝혀라 막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네, 저희들이 돈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네, 말씀 한번 주십시오. 그런 일은 절대 없고요. 지금 현재 저희 대책위에서는 모든 지출권은 이 박명애 처장님께서 이 하나하나
면밀하게 체크를 해 나가시며 지출권에 대한 저기는 장부 기록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또한 이유근 회계사님, 또 이종훈 감사님, 정관영 감사님, 이 세 분들, 이 네 분들이 모두 다 이 지출에 관한 저기는 철저하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러다 보니 우리 이유채 위원장님께서는 여태까지 이 카드를 갖고 다니신 적이 없습니다. 모든 저기는 이제 박명애 처장님께서 갖고 계시면서 지출을 이렇게 담당을 하셨고요. 또한 이유채 위원장님께서는 모든 지출에 대한 저기는 아주 철저하신 분이십니다. 아주 하다못해 물병 하나라도 허투루게 쓰지 않고 먹는 물 한 병 갖고선 손을 못 닦게 하실 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옆에서 보면은 지출에 관한 얘기만 했다면, 돈 얘기만 했다면은 난리가 납니다. 난리가 나. 그 정도로 다 철저하신 분인데, 지금 현재 이 지출권에 대해서 지금 업무 내역을 입금 내역을 밝혀라 이렇게 저기를 하시고 계시는데, 그분들이 어떤 분이신지 모르겠지만 저희 대책위에서는 철저하게 이게 관리를 하고 계시고, 어떠한 분이시던 간에 알고자 하시는 분은 대책위에 꼭 오셔서 이러한 부분을 항상 파악을 하고 관찰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제가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유근 회계사님이 이제 거의 장부 이거 맡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이종훈 감사님은 여기 사랑외과 원장님이시고, 그 다음에 정관영 감사님은 세무사님이십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요 분들하고 다 이 집행부가 돈을 집행을 하는데, 여기 집행에서 물론 저도 알죠. 이제 잔잔한 거, 작은 거, 물 사고 현수막 같은 거 그냥 하는데, 좀 큰 거 나갈 때는 항상 위원장한테 일단은 이제 먼저 지출 결의서를 받아서 이제 확인을 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돈을 안 만졌으니까 안 썼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제가 이거 전국의 위원장님도 다니고 LH 다니고 국토부 다니고 이래서 제가 돈까지 관리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돼요. 그래서 처음에 제가 위원장 될 때부터 돈에 대한 거는 제가 이거를 못한다. 그러니까 돈에서는 자유롭게 해줘라 이래서 제가 움직이는 거, 어제도 제가 일단은 서울 모임에 갔다 왔지만 왔다 갔다 움직이고 이렇게 밥 사 먹고 이런 모든 것들은 저는 제 사비로 쓰고 있습니다. 대책위 돈을 아예 만지지도 않고 대책위 카드를 갖고 있다거나 대책위의 통장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저는 그리고 하루 얼마 들어오고 누가 얼마 들어오고 썼는지는 저희 큰 방에서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올라가고 있고, 또 한 가지 그 전에 알고 싶으면 중간에 언제든지 물어봐도 돼요. 다 물어보면 되는데 이거를 물어보지 않고 이제 저한테 내용 증명으로 이제 이렇게 하면서 이제 시작이 됐던 건데, 어쨌든 저는 이 돈에 있어서 하늘을 우러러 부끄러움이 한 점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두 분께서는 제가 어디 두 군데서 돈을 받아 쓰는 곳이 또 있다, 또 이렇게 해서 경찰 조사해서 밝히겠다 이렇게 하는데, 저도 모르는 돈을 제가 어디서 받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거를 완전히 규명하기 위해서 경찰 조사를 제가 해놨습니다. 그럼 밝혀지겠죠. 네, 제 통장도 다 까도 되고 저는 다 그런 데는 자유롭기 때문에 누가 저를 돈을 주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수용지구에서 저희가 환지 사업이 아니라는 걸 아마 잠깐 까먹고 있으신 것 같은데요. 어쨌든 이 돈에 대해서는 이분들은 볼 자격이 없습니다. 왜 볼 자격이 없냐면 회원만 가능하십니다. 회원. 네, 근데 이분이 뭐라고 써붙였냐면 내가 회비를 조금 냈다고 그래서 나를 안 보여준다 이렇게 하셨는데, 저희는 상관없습니다. 한 번을 내셨든 두 번을 내셨든 다 보실 자격이 되지만 이분은 저희가 회원에 제명시켰기 때문에 저희가 보여드리지 않습니다. 네, 않고요. 그 다음에
지금 저희가 사무실에 오면 모든 게 다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물론 저희들이 월급 타고 하는 일이 아니라 사무실에 계속 근무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저는 LH도 가고 뭐 여기저기 막 돌아다니고, 네, 우생국장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걸 보실 분들은 미리 전화를 하고 오셔야지, 사무실이 비어 있을 때도 많기 때문에 그냥 오셔서 헛걸음 하지 마시고 미리 연락이 되면 저희가 사무실에 나가서 일단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뭐 그 후원금을 감정평가사님이나 또 뭐 변호사님이나 뭐 이런 뭐 업체가 낸 후원금을 공개하고, 그 후원금을 다른 통장에다 입금을 시키면 그 통장을 또 공개하라 이랬는데, 저희는 통장이 하나밖에 없고요. 다른 데다 받아본 적도 없고 이거 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진주 집회 외에는 이분들이 저희한테 후원을 하지 않았습니다. 진주 집회 때는 후원을 좀 해주셨고요. 후원하지 않았고, 단지 한 가지, 저희가 방충이 개소식 할 때 이렇게 돼지머리에다 절하고 할 때가 105만 원인가 이렇게 들어왔는데, 그 105만 원 들어온 거를 제가 이제 썼다고 공격을 하시는데, 이거는 쓰지 않고 어떤 분이 얼마를 냈나가 다 준비가 돼 있고 어디에 썼나가가 이거 역시 사무실에 다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단식 얘기를 이제 해야 되는데, 단식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 분들이 누구냐면은 오세훈 국장님, 그리고 주정훈 회장님, 그리고 이제 지제 1위의 그 유정성 부위원장님, 그리고 저 이유채, 네, 그리고 박명혜 처장님, 더 있었나요? 네. 그 정도. 예, 네. 이분들이 예,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계속 같이 단식을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가짜 단식을 했다고 계속 그러시는데, 단식을 얼마나 힘들게 하고 얼마나 힘들게 잤는지 말씀 한번 주시죠. 네, 그날따라 상당히 날씨가 더웠습니다. 아, 덥다 못해 과연 저희가 이 집회를 끌고 나갈 수 있을까? 저희 목표를 향해 나갈 수 있을까 하는 그런 큰 걱정이 먼저 앞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들이 너무 덥다 보니까 뭐 발전기도 가져가고 선풍기도 가져가고 그랬었는데, 첫날 발전기를 틀자마자 발전기가 터져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냥 생으로 다 그냥 그 더운 날씨에 선풍기도 못 돌리고, 네, 그 더운 날씨가 어떻냐면은 지열에 또 차량 시끄러운 소리에 아주 뭐 말도 못했습니다. 날이 더워서. 그런 와중에서도 저희들이 지주님들의 그 우리 보상대책위원회의 그 책임감 때문에 뭐 이렇다 저렇다 말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다 그렇게 힘든 그 상황을 겪었습니다. 또 저희 위원장님께서는 그 와중에서도 단식을 하시면서, 뭐 지금에 와서는 뭐 누가 단식을 했네 안 했네 뭐 그런 말씀을 하시지만, 그때 당시에는 단식을 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단식을 하고, 저는 도저히 못 참아서 저는 단식 이틀 만에 좀 먹었습니다. 그 정도로다가 저기를 했는데, 저희 위원장께서는 참 대단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뜨거운 날씨에도 뭔가를 얻지 않으면은 우리는 못 내려간다, 못 올라간다, 평택에 갈 수가 없다 하는 그 마음을 갖고선 거기서 단식 투쟁을 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네, 제가 단식 좀 추가를 제가 드리면, 이 단식 부분에서 저희가 진주를 도착했는데, 도착하는 날 거기 문국지고 그 대책위에서 왔었어요. 첫날부터. 그래가지고 저희는 굉장히 고마웠어요. 똑같은 처지라서 우리를 도와주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제 나중에 알고 보니까 다른 여기 지금 우리랑 경쟁업체 대책위 분들하고 하여튼 그런 일로 좀 좋지 않은 거로 저희한테 왔었는데, 저희는 일단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을 했었어요. 타지에 가서 우리를 막 챙겨주는 거하고 신경 쓰고 그 더운데 와서 같이 있고 이러니까 감사했어요. 근데 그분이 오셔갖고 첫날부터 막 계속 우리를 밥을 사준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단식이다 이렇게 안 먹는다 그랬는데, 그 3일째 되는 날
앞에다가 죽을 주문해놨으니까 아 무조건 가자고 막 이래요. 물론 이제 뭐 그 정보과 형사분들이 제가 쓰러질 것 같으니까 그분들이 뭐 이렇게 하라고 했는지 하여튼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걸 안 갈 수가 없어서 갔다 오라 그랬더니 또 위원장님 안 가면 또 다 안 간다고 그래서 가서 자리라도 앉아 있어라. 그랬는데 바로 앞에예요. 앞에 가서 이제 죽을 시켰는데 저 유정성 그 지제 1위의 11통 거기는 유정성 부위원장님께서 저한테 먹으라고 그러면서 이제 그 죽을 수저를 한 수저 떠갖고 저를 줬는데 제가 그 수저를 딱 놓고 식사를 하실 때 그 사진에도 보면 알겠지만 저는 그 뒷자리 의자를 뒤로 쭉 빼고 뒤에서 핸드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물론 단식을 하면 단식 자리에 가만히 있었어야 되는데 그런 다른 대책의 호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자리에 있었던 거로 오해를 생기게 돼서 그거는 제 불찰이라고 생각하고요. 어쨌든 단식을 원래는 3명이 하기로 했어요. 처음에 여기서 갈 때는. 주정훈 회장님, 오세훈 국장님, 저. 이런데 주정훈 회장님하고 오세훈 국장님이 두 분 다 당뇨 아니구나. 4명이 단식을 하기로 했네요. 이호석 씨도 같이 하기로 했어요. 이호석 씨도 같이 하기로 했는데 이호석 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랑 같이 한 그 다음날 오셨는데 다쳤어요. 다쳐서 다리가 뚱뚱 붓고 이래서 병원을 가시느냐고 먼저 가셨고 그 다음에 이제 오세훈 국장님하고 주정훈 회장하고 저하고 이제 그 텐트 안에서 시작을 했는데 두 분이 쓰러져가지고 119로 일단은 이제 실력 가면서 제가 뭐 이렇게 여기서 다 지금 죽을 수는 없다. 그러니까 위원장이 저만 할 테니까 두 분은 하지 마셔라. 그리고 저만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오세훈 국장님 같은 경우는 단식은 아니고 뭘 좀 먹었을지 모르지만 거의 단식이 왜 그러냐면 너무 뜨거워서 먹으라고 그래도 먹을 수가 없었어요. 네. 그렇다고 우리가 식당을 가서 먹은 것도 아니에요. 첫날 짐 풀기 전에 저는 첫날부터 단식을 했기 때문에 안 갔지만 나머지 분들은 짐 풀기 전에 거기 무슨 기사식당 뷔페? 거기서 몇천 원짜리 음식을 도착해서 먹고 저는 여기서부터 단식을 했고 그분들 몇 분이 가서 이제 식사하고 짐을 풀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3분이 하기로 했지만 상황이 안 좋아서 저만 하기로 하고 이렇게 진행을 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그날이 4일째 되는 날 제가 한 4시 정도에 이제 탈수 상태가 돼가지고 쓰러져서 일단 119로 제가 병원을 갔죠. 그래서 이것도 가짜 단식이고 이러니까 이 119 기록하고 병원 기록을 진주에 가서 제가 뽑아올 거예요. 네, 이것도 제가 뽑아올 건데 그래서 저는 병원에서도 의사도 아무것도 안 먹어서 어떤 이게 지금 수치가 있고 뭐가 있고 원래 저는 또 신장 이식한 환자이기 때문에 저는 또 남들하고 틀리게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었어요. 그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그렇게 됐는데 제가 2시 정도에 퇴원을 병원에서 나와가지고 도저히 계속 토하기 때문에 여기 텐트로 돌아올 수가 없고 모텔로 저희가 이제 심하니까 갔죠. 근데 그것도 단식을 하러 갔으면 왜 모텔에가 잤냐? 그것도 이렇게 이분들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때는 또 토하고 막 그러셨었죠. 네, 그때. 네, 계속 제가 토했어요. 네. 그리고 그 다음날까지 계속 토하니까 이 두 부부께서 그랬죠. 저 뭐를 먹어갖고 토하는 거다 막 이렇게 하셨는데 그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분들이 정말 단식을 했나 안 했나 궁금하시면 첫날부터 계속 저희랑 같이 있었으면 돼요. 근데 토했는데 나오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네. 이거를 계속 같이 있었으면 될 일을 배도 아프고 토하고 계속 그랬는데 같이 있지 않고 이제 단식을 안 했다고 이제 시작이 돼서 이런 일이 생겼는데 어쨌든 저희가 김명 처장님은 첫날 오셨어요. 버스에 타고. 우리가 18일 날인가 19일 날 집회를 할 때 이분은 첫날 버스에 오셨어요. 버스에 같이 여러분이서. 그리고 그날 하루 집회를 하시고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고 이분들이 두 분은 언제 오셨냐면은 집회 4일째 되는 날 오셨어요. 집회 4일째 되는 날 오셔가지고 한 분은 안 하시고 이 부인 되시는 분은 저희랑 같이 집회를 하셨어요. 집회를 같이 저희랑 같이 했어요. 그리고 여기를 이제 미리 얘기를 했어요. 저한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나는 여행 삼아서 거기 들릴 거다. 뭐 고추도 말려야 되고 무도 심어야 된다.
그 나는 볼 일이 있어서 못 간다. 그런데 민어회를 먹기로 했다고 했어요. 자기 사위 집에 가서 민어회 먹으러 가는 길에 들릴 거다. 뭐 필요한 거 있냐? 이래서 그럼 야채하고 고춧가루가 좀 떨어졌다. 그래서 그거 갖고 오셨었어요. 오셨고 그래서 같이 오셔가지고 여자분은 집회를 같이 땡볕에 앉아서 하셨고 그 다음에 저는 이제 거기서 쓰러져서 병원에 갔고 그리고 이제 잤죠. 그리고 그 다음날 저희들이 굉장히 많은 시간을 막 왔다 갔다 서로가 이게 협의가 되는 것 같다 안 되는 것 같다 안 되는 것 같다 그랬는데 그 대외국장님이 그 남편 되시는 분이 저한테 종이에다 써서 뭐 이거를 얘기하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얘기를 저희가 할 수가 없는 게 거기 있는 4일 동안 내내 저희가 나눈 얘기예요. 이분은 여기 처음부터 참여를 안 했기 때문에 이 내용을 모르는 거예요. 주로 무슨 얘기를 주로 많이 했냐. 120일 안에 지구지정 떨어지면은 기본조사를 하게 돼 있어요. 이걸 안 한다는 거예요. 이거 왜 안 하냐. 그러니까 우리는 국경유지를 하고 있다. 막 이런 거 가지고 거기 집회하러 가서 첫날부터 마지막까지 계속 이거 갖고 똑같은 논의를 계속 하던 중이에요. 근데 이분들은 이런 논의를 안 한 줄 알고 이걸 하라고 저한테 또 준 거예요. 이미 논의를 한 거기 때문에 이거보다는 다른 얘기를 해야 된다. 이러고서 안 했고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얘기가 되고 나서 거기서 협의가 12시인가 1시 정도에 됐을까요? 그렇죠. 되고 나서 짐을 막 싸려고 준비할 때 이제 임원분들이 제가 이제 닭을 갖다가 이렇게 끓여서 죽이 좀 남아 있었는데 그 죽을 제가 계속 토하니까 그 죽을 조금 먹었단 말이에요. 저는 협상이 끝나고 다 끝나고 나서 그랬어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저한테 이렇게 밥을 먹었고 거짓말을 했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이거는 끝나고기 때문에 어떻게 이 단식을 거짓말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게 저한테 이제 오늘 경찰서에 제가 이거 접수를 했지만 녹취가 있죠. 계속 저한테 설득을 한 거예요. 여기 본인은 평택에 있을 때 저는 집회를 하는 도중에 드셔라 먹었어? 먹어야 돼. 먹고 거짓말 시켜. 안 먹었다고 시침 때 얼굴에 화장만 하지 말고 죽을 상을 하고 있어 이래요. 그 다음날 또 전화가 왔어요. 먹었어? 이래요. 안 먹었다 그러면 먹으라고. 먹고 거짓말 시키라고. 먹는 채만 하라고. 안 먹은 채만 하라고. 이런 게 다 증거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가 이제 다 내게 됐고요. 그래서 설사 한 식구끼리 제가 설사 먹었다 해도 사람이 거기서 죽고 살고 정도로 더운데 본인들은 집에서 에어컨 바람에서 편히 쉬었던 분들이고 우리는 거기서 그렇게 고생을 했던 사람인데 설사 먹었다고 쳐요. 그렇다고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해서 동네 방네 방을 붙이는 거가 의도가 제가 뭔지 모르겠어요. 제가 여기서 단식을 해가지고 LH에서 돈을 1,000만 원, 2,000만 원, 100만 원 받은 것도 아니고 토지주들 대신해서 기본조사를 빨리 하라고 갔는데 이게 이 단식을 해서 저한테 어떤 이익이 있는지 모르겠고 이거로 인해서 제가 동네에다가 방을 붙이고 집회를 해야 될 이유가 되는지 그것까지는 제가 아직도 이해가 잘 안 되는 일입니다. 그 다음에 정관에 대한 거를 얘기하면 나눠볼까요? 정관에 대한 거는 우리가 처음에 이 정관이 저희가 처음에 23년 9월 9일 날 평택대학교에서 환지총연합회로 저희들이 발대식을 했었어요. 그리고 24년 10월 달에 우리가 보상대책으로 바뀌었어요. 근데 정관을 그동안에 하나도 바꾸지를 못해서 우리 그때하고 지금하고는 그때는 이제 환지 쪽으로 했고 지금은 수용이기 때문에 정관을 바꿨다고요. 그래서 정관을 이거 바꾸는데 그 두 분이 이 자리에 있었죠. 그렇죠. 그리고 본인들의 의견을 계속 내세웠죠. 네. 그래서 어떻게 본인들 의견 다 따라줬죠. 네, 다 따라줬습니다. 말씀을 한번 줘보세요. 그날 김민철 씨랑 어떻게 했는지. 예.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도 어떻게 보면은 그분들이 이러한 상황들을 논할 일이 아닌데 그 자리에서 논할 일은 절대 아닙니다. 제가 봐도. 근데 이렇게 논한다는 그 자체를 두고 보면은 이분들이 무슨 생각으로 이러한 회의 자석을 이렇게 불미스러운 일로 바꿀 수 있느냐 하는 저기를 좀 의아해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위원장님도 또한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좀 타당치는 않으셨으리라
네, 봅니다. 저도. 예, 그날 정관을 바꿀 때 요 김철 국장님하고 요 윤일 국장님이 다른 사람은 별로 말이 안 하고 두 분이 정관을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계속 의견을 내셨어요. 그 의견을 다 수용을 해서 다 따랐어요. 그 정관을 만드는데 아 이건 이렇게 수정해라 저렇게 수정하라 다 따랐어요. 본인들이 거기서 본인들도 다 따르고 인정을 하고 이 정관이 만들어졌는데 이 정관을 갖고 지금 따지는 게 뭐냐면 왜 이 정관에 보면은 토지주가 아닌 사람도 임원이 될 수 있다. 그렇게 정관이 돼 있어요. 왜 그러냐? 다른 사람은 안 돼요. 토지주 어떤 사람만 임원이 될 수 있냐면은 부부, 그다음에 부모님, 직계 존손 이런 거는 도시개발법이나 다 이게 통과하는 거예요. 여기 그 공투법이나 당연히 부인이 토지 주면 남편이 할 수 있죠. 요게 된 거예요. 요걸 갖다가 지금 이게 잘못된 거라고 이제 또 동네방네 방을 써붙인 거예요. 그리고 요거를 잘못됐다고 써붙이기도 했고 또 한 가지는 우연장이 사람들을 뽑을 수 있어서 우연장 마음대로 할 수 있게끔 정관을 바꿨다고 했는데요. 요거 먼저 정관에도 그랬어서 본인 두 분이 임원으로 될 때도요. 회의에서 결정한 거 아니에요. 본인 제가 임명을 한 거예요. 본인들 임명해서 이렇게 할 때는 괜찮고 이거 내가 아니면 안 되고 이래서 지금 우리 여기다가 토지주가 아닌 사람이 임원이 돼서 좌지우지한다 이렇게 이게 써붙였던데 토지주가 아닌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왜? 토지주가 아닌 사람이 임원이 되면 월급을 주는 것도 아니고 아무 혜택도 없는데 왜 봉사를 하시겠습니까? 다 토지주예요. 다 토지주이기 때문에 그러면 일반 그 토지주들이 볼 때 아 저기는 토지주 아닌 사람이 임원이 됐지 왜 저러지 아마 오해하실 것 같은데 저희 대책위에 토지주 아닌 분은 한 분도 없습니다. 단지 부인 거를 남편이 갖고 오고 남편 거를 부인이 갖고 와서 이렇게 하는데 요거를 가지고 지금 이제 방을 써붙여서 요거를 제가 해명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했고요. 그 다음에 이분들이 또 주장하는 게 뭐냐면 구룡마을에 왜 돈이 나가서 그거를 밝혀라 이러는데 이거는 언제든지 여기 임원으로 있을 때 궁금했으면 물어봐도 될 일입니다. 이거는 언제 했냐면 처음에 우리가 9월 9일 날 23년 9월 9일 날 우리가 창립총회 할 때 그때 이분들은 우리 임원이 아니었습니다. 그때가 유신한 국장님 그리고 이종훈 감사님 그리고 정관영 그다음에 김경자 총무 그다음에 이유채 이렇게 그 몇 명만 이렇게 임원이었어요. 그때 당시는 주정훈 회장님까지 같이. 그래서 이분들이 임원이었기 때문에 이분들하고 회의를 했어요. 우리가 사무실을 얻어야 되는데 어디를 얻을까? 근데 돈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하냐? 근데 우리 구룡마을에 조합 사무실은 저희는 아니에요. 저 신철식 일하신 분이 요분이 그 준비위원이라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사무실을 하나 얻어놨었어요. 그래 거기를 얻어놨는데 제가 그분한테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여기 임원분들이 좋다 그래서 같이 사무실을 다 왔어요. 사무실에 와서 의견을 나눈 거예요. 100만 원에 이거를 쓰자. 왜냐면 그때 우리는 집규를 살 돈도 없었어요. 100만 원에서 50만 원은 경리가 이제 이걸 다 해줘야 되니까 그때 당시는 우리가 그 감정평가 분도 만난 적이 없고 그 다음에 법무법인도 만난 적이 없어요. 그래서 편지 같은 거 막 이런 전화 같은 거를 편지도 다 우리가 직접 붙였어요. 이거 할 사람이 없어서 경리한테 월급 50만 원을 주고 그 다음에 임대료에 뭐가 포함됐냐면은 전기세, 수도세, 그 다음에 A4용지, 뭐 팩스비, 뭐 모든 여기도 커피값까지 모든 거 다 합해서 50만 원. 이래서 100만 원씩을 저희가 지출을 했어요. 물론 당연히 계약서가 사무실에 비치돼 있는데 한 번도 저희한테 보여달라고 해본 적이 없어요. 내용 증명을 그냥 보내버린 거예요. 보여달라고 한 적이 없고 보여달라면 언제든 보여줄 수 있는 상황이죠 이게. 그렇죠. 예. 그리고 나서 얼마 있다가 우리 저 김정범 국장께서 이제 제가 틈틈이 우리가 돈을 너무 많이 쓰니까 그러면 100만 원은 부담스러우니까 제가 틈틈이 이거를 일을 할 거니까 우리가 경리한테 50만 원 주는 거는 주지 맙시다 이렇게 해서 아 좋다. 그래서 50만 원만 주기로 하고 50만 원은 이제 경리는 이제 일을 안 시켰죠. 그래서 50만 원씩 나갔어요. 그 계약 기간이 올 12월 달까지예요. 올 12월 달까지. 그런 과정에 작년에 3월 달인가 4월 달 정도에 저희가 이제 그 이쪽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방충리로.
그런데 그거를 뺄 수가 없었던 게 뭐냐면 방충리 지주 이런 분들이 이쪽으로 오면은 다른 대책에서 보면 불편하다고 계속 그쪽에서 만나자고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거기 사무실을 쓰고 있었어요. 그 12월 달까지, 이번 달까지죠. 근데 요거를 지금 이제 갖고 또 이제 이 방을 붙인 거, 이런 게 방을 붙일 일인가 싶습니다. 이거로 막 집회를 하고 마이크로 떠들고 이렇게 하는지 이게 그럴 일인가는 싶은데 어쨌든 그분은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한 것 같은데, 요거는 남이 사무실에 쓰고 그 쓴 돈을 불법이라 하면 그거는 글쎄요, 불법일까요, 과연? 네. 요게 요렇게 된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여기다가 뭐를 했냐면은, 네, 그 생계조합에 대한 거. 생계조합 대상자도 아닌데 이유체가 임원들을 9명을 생계조합을 뭐 해주겠다 이렇게 하는 위원장이냐 또 이렇게 했는데요. 생계조합에 관한 거는 제가 말한 게 맞습니다. 근데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저는 이거를 처음에 우재구 위원장님한테도 그랬고 최동욱 위원장님한테도 했고 여러 사람한테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뭐라 그랬냐? 저는 생계조합의 대상자가 아니다. 그런데 우리 대책위 임원들도 그렇고 대책위 사람들이 생계조합 대상자가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생계조합은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근데 저는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임원들 중에 여러 명이 너무 열심히 하고 있는데 생계조합 대상자가 아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대책위에 우리 지대형 말고 다른 도시 대책위 가서 우리 그 임원들한테 굉장히 미안하다. 뭐 챙겨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이렇게 봉사만 토요일 일요일 다 여기서 이렇게 봉사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그 두 분도 끼어 있어요. 그 두 분도 생계조합 대상자가 아니니까 항상 미안했어요. 왜냐면 그 두 분이 평택시의 집회도 열심히 하셨고 또 현수막도 열심히 다루셨고 했기 때문에 굉장히 미안했어요. 그래서 뭔가는 좀 어떻게 해주고 그렇죠. 싶은데 그래서 다른 대책에도 물어봤더니 그 대책에서 하는 괜찮아 이유채 위원장. 이거는 원래 조합 사업은 제로 사업이고 그 법인을 만들어서 들어가는 거니까 법인 만들 때 그분들한테 잘 얘기해서 우리 몇 명만 그 법인 직원으로 넣어달라고 하면 돼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를 제가 나눈 거예요. 그 얘기를 나누면서 제가 우재구 위원장님한테도 얘기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이기훈 씨는 추동욱 그 교수님한테 얘기하면서 만약에 하게 되면 저희도 많이 협조할 거니까 제가 이런 부탁 드릴 때는 꼭 들어주세요. 들어주게 노력 좀 해주세요. 그런데 저는 하늘이 무너져도 거기 안 들어갑니다. 이유를 제가 얘기했죠. 왜? 이 동네는 저를 지금 마녀로 만들어 놨잖아요. 하지 않은 것도 막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러니까 이거를 내가 또 한다 그러면은 얼마나 또 많은 소문이 헛돌겠냐. 저는 이 자리에서 저는 생계조합 안 합니다. 그런데 위원장이라 생계조합 대상자가 우리 옆에는 오세훈 국장님도 생계조합 대상자고 우리 건물주인은 그 최 국장님도 대상자고 대상자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일어나겠지만 저는 안 들어간다고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지만 계속 그분들한테 그렇게 똑같이 말했어요. 저는 안 들어간다. 그랬는데 이게 무슨 죽을 죄를 졌다고 이게 방을 붙일 일인지 이것 또한 제가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그 국장님이 아시는 문제인데 우리가 진주 집회 갈 때 또 일이 있었어요. 무슨 일이냐? 차량 지원에 관한 거를 저희들이 대책위에서 회의를 했었어요. 어떻게 회의를 했냐? 버스로 가는 사람들은 지원을 하나도 안 해준다. 왜? 버스가 95만 원이고 거기 차 타고 올 게 있으니까. 그런데 저희는 하루 전에 갔어야 돼요. 저희가 하루 전에 간 차가 유정성 부위원장님, 그 다음에 오세훈 국장님, 박명희 차장 이렇게 세 대가 갔어요. 세 대는 15만 원씩을 지원을 해주겠다. 왜 지원을 해줘야 되냐? 기름값하고 톨게이트비하고 그리고 보험은 각자가 들었어요. 자기 돈으로 각자가 들었고 그 15만 원은 톨게이트비하고 기름값을 딱 계산하니까 이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지원을 해주는 거를 이미 회의에서 결정을 하고 갔어요. 그런데 이분들은 본인들이 자기 딸네 집에 여행길에 들렸어요. 이 버스를 타고 올 수 있는 그게 됐는지 안 오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다가 저희가 줄 수는 없었어요. 왜? 회의에서 이미 결정이 된 거기 때문에 요 돈을 안 준다고 이제 불만이 많으셨죠. 저희한테. 이 돈을 왜 집행부는 누가 집행부냐? 간 사람은 다 집행부다. 왜 이거 두 차만 줬냐 이러는데 그러면서 보면 뭐 유정성 부위원장님 왜 돈을 안 줬냐 이러는데 유정성 부위원장님도 저희가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분은 그 마을에서 이 지금 시위로 인해서 돈이 거쳐진 게 있으니까 저희는 그 돈으로 하겠습니다. 안 받겠습니다. 그래서 2개 30만 원만 일단은 대책위에서 지출을 했습니다.
지출을 해서 이 문제는 이렇게 됐는데 아마 이것도 이분이 굉장히 서운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분이 굉장히 또 서운해하는 부분이 있는데 일단은 국장님 네네. 저희한테 15만 원을 받으셨는데 그 15만 원 일당이셨습니까? 아니 일당이 아니라 그 말씀 좀 한번 해보세요. 돈이 어떻게 말씀을 들어갔는지. 드리겠습니다. 예. 이 15만 원에 대한 그 저기는 차량도 이제 차와열 저기 회장님께서 임대를 해주셨고 공짜로 그다음에 이제 그 차량을 이제 제가 끌고 왔습니다. 그 이제 장비를 다 싣고 끌고 가다 보니까 제가 제 카드로다가 그 모든 저기를 결제를 하게 돼 아니요, 있었습니다. 그게 전기차라서 그때 당시에. 계속 네. 전기를 넣으면서 갔죠. 다달에서 번뒀죠. 그래 그때도? 가다 보니까 한 8시간 간 것 같습니다. 그 집회 이제 새벽 5시에 갔는데 한 11시경에 도착했으니까 11시 거의 12시경에 도착했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계속 충전을 하고 계속 하다 보니까 이 전기차는 진짜 그 장거리는 끌고 갈 저기가 차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에 보면은.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한 그 저기로 다 따지면은 그 비용들이 그렇게 이제 들어갔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렇다 해서 대책이 카드 갖고 쓴 것도 아니고 이제 대책이 카드가 없으니 이 지출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 카드로다가 썼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 카드에서 이제 지출이 된 걸 갖다가 이제 메꾼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런 상황인데 이게 뭐 제가 일당 받은 것처럼 이렇게 오해를 하시고 그런 저기를 하시는데 절대 그런 저기는 아닙니다. 모든 저기는 네. 지출은 차량에 대한 지출이고 대의원 의결해서 15만 원씩 원래 주기로 하고 갔고요. 그 다음에 또 이 두 분이 굉장히 서운해하는 게 있어요. 뭘 서운해하냐면은 저희가 그 하우 법무법인이 있는데 거기서 아카데미를 했었어요. 예, 우리 아카데미를 했는데 이제 우리 수용민들을 데려다가 이제 교육을 좀 시키는 자리가 있었어요. 근데 주차비를 정영 변호사님께서 5만 원씩 이렇게 주셨어요. 5만 원씩을. 근데 이제 주차를 끊는데 박명희 처장님이 카드로 긁으셨어요. 근데 제가 이제 5만 원을 이렇게 박명희 처장님 카드 긁었으니까 드렸는데 5천 원이 남잖아요. 그래서 박명희 처장님한테 그 5천 원 남은 거는 그 방충리 사무실에 나중에 라면이라도 사다 놓으십시오. 그리고 제가 줬어요. 그 다음 주에 가서는 그 이덕원 국장 카드를 긁어서 또 거기다 5만 원을 또 똑같이 줬어요. 그리고 이제 5천 원 이제 합하면 만 원이죠. 그거를 그때 거기 갈 때 이 두 분 차로 갔어요. 그 5천 원을 두 분을 주지 않았다고 이제 굉장히 서운해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저랑 이렇게 서운한 관계가 된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제가 조금 죄송하게 생각해요. 왜냐면은 저는 그 5천 원을 거슬러줘 하기가 그렇지 않았던 게 또 제 개인 돈이 아니니까. 그래서 그렇게 했었는데 그 5천 원 때문에 많이 서운하셨다면 지금 이 자리를 비롯해서 사과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죄송합니다. 네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이분께서 지금 뭐라고 하시냐면 임원들이 회비를 안 낸다. 회비를 안 내는 임원들이냐. 이렇게 또 이제 그 대자보에 써붙이시고 또 집집마다 편지를 꽂있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사실은 일 안 하는 사람들이 회비 아니면 기부금? 물론 저희가 지금 동의서를 아직 2,000장 못 구했지만 굉장히 많은 분들이 동의서를 내셨으니까 회원이 많잖아요. 그렇죠. 단톡방에 있는 분만 해도 900명이 훨씬 넘잖아요. 근데 이분들이 회비를 다 내지 않아요. 내시는 사람은 5, 60명밖에 안 돼요. 굉장히 미안하죠. 근데 이분들이 이제 이렇게 내주시는 거를 지금까지 이제 진행을 했는데, 뭐 박명희 처장님도 회비를 잘 안 낸다, 막 이렇게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분들은 이렇게 이사할 때도 100만 원씩 내고, 이 임원들은 요 두 분만 그렇게 큰 돈은 아닌지 나머지 분들은 그 주정훈 회장님을 비롯해서 차화일 회장님 비롯해서 이렇게 무슨 행사 때마다 네, 다 내셨어요. 다달이 안 내서 그렇지. 근데 저희는 저 생각에는 그래요. 임원들이 무슨 혜택을 받는 것도 아니고 임원들이 월급 받는 것도 아니고 임원들이라고 나중에 그 땅값을 더 주는 것도 아니고 임원들이 봉사하는 거는 감사하게 생각해야지 임원들이 왜 돈도 내고
그 봉사도 하는지 그건 제가 아직도 이해가 잘 안 가요. 네. 그런데 임원들이 안 낸 사람이 무슨 임원이냐 그랬는데 저기 임원들은 돈을 안 내지 않았어요. 다 냈어요. 물론 한두 번 빼먹은 분도 있고 5-6번 빼먹은 분도 있어요. 그걸 가지고 이렇게 임원들 일하기 싫어지게끔 뭐 이런 게 이제 붙어 있고 또 여기다 뭐라고 써 있냐면은 이우채 위원장이 16만 원밖에 내지 않았다. 16만 원을 내고 나서 지주들한테 회비를 내라고 독촉을 한다. 저는 한 번도 그 회비를 내라고 이 방에다가 독촉을 해본 적이 없어요. 해본 적이 없고 두 분은 워낙 돈을 안 쓰시는 분이니까 부탁을 못했지만 그래도 가깝게 지내는 그 임원들 분들한테는 이번에 좀 이렇게 이런 행사하는데 조금 해주세요. 이렇게 한두 분한테는 말했지만 제가 본인들한테는 한 번도 회비 얘기를 나눠본 적이 없어요. 왜 나눠본 적이 없냐? 다른 분은 그 한 분이 와서 봉사하시는데 이분들은 2명이 봉사하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은 안 내는 게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회비 안 내는 거에 서운함도 없었어요. 근데 아까 좀 지나간 얘기 빼먹은 게 있네. 아까 그 정관에서 어찌하여 부인이 토지 주면 남편이 임원이 될 수 있냐? 이건 잘못된 거다. 이렇게 해줬잖아요. 그럼 이분들 얘기를 해볼까요? 이분은 남편 명의로 땅이 있어요. 그럼 이분만 나오셔야 돼요. 근데 부인까지 나와서 임원을 하셨어요. 그거는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될까요? 부인은 대리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오신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임원으로 왜 추대를 해드렸냐? 임원은 그냥 봉사하는 직업이에요. 어떠한 혜택도 없습니다. 대신에 임원들은 좀 혜택이 있어. 어떤 게 혜택이냐? 자꾸 와서 감정평가도 만나고 세무사도 만나고 변호사님도 이러다 보니까 조금은 정보를 많이 아세요. 그렇죠. 좀 똑똑해진다고 할까요? 네. 그 정보를 많이 알아서 본인 땅들을 이렇게 잘 맞추세요. 어떻게 보상받나를 알으니까. 그래서 저도 유튜브를 찍을 때마다 찾아오세요 계속 그랬어요. 왜냐면 저희들이 영상에서 알려드릴 말이 있고 알려드릴 수 없는 말들이 있어요. 특히 사업자 같은 거 이런 것들. 그래서 찾아오라고 했고 이 임원이 되시면은 뭐 월급 받는다거나 보상금 많이 받거나 이건 하나도 없지만 임원이 되면은 딱 좋은 거 정보는 정말 빨리 알아요. 정보를 계속 빨리 알기 때문에 이런 그렇죠. 혜택은 저희가 있죠. 예. 그렇지만 토요일 일요일을 계속 와서 봉사를 한다는 건 쉽지 않아요. 그분들도 굉장히 고생하셨기 때문에 그거는 제가 감사하게 생각을 드리고요. 지금 우리가 그 일을 하다 보면 저도 위원장이 처음이다 보니까 잘하려고 노력을 하죠. 근데 얼마나 또 미숙하고 잘못하는 게 많겠습니까? 그렇다고 그때마다 이렇게 방을 붙이고 시위를 하고 막 마이크로 떠들고 다니고 막 이렇게 한다면 이렇게 토지주들을 해서 봉사할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항상 생각을 해요. 저 때문에 조금 손해를 가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 그 다음에 또 뭐를 또 저한테 내용적으로 밝히라고 그랬냐면은 이거 지금 다 저기다 했냐면은 단식한 거를 밝혀라. 두 번아, 제가 진주 집회 갔을 때 독대를 했어요. 커피숍에서 우리 임원들보다 제가 10분 일찍 만났어요. 10분 일찍 만나서 왜 독대를 했냐면 우리가 막 이렇게 서로가 모였을 때 이제 이분들은 본인들이 와서 참석을 한번 했는데 그 참석이 전부인 줄 알고 계신데 아니에요. 우리 계속 만났잖아요. 그렇죠.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하루에도 2-3번 만난 날이고 계속 만났어요. 계속 만났었는데 제 생각에 여럿이 있어서 이 사람이 말을 못하나? 정말 내년 12월 달에 한다는 거예요. 그 전에 한다는 이걸 좀 알고 싶었어요. 그래서 요거를 물어보겠다고 제가 독대를 하겠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때 독대를 당시에도 저희들도 저도 같이 네네네. 있었죠. 있으면서 네네네. 이번에는 독대가 필요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을 겁니다. 그렇게 오세훈 국장님도 이건 이우채 위원장이 혼자 좀 만나봐. 이덕원 국장도 그랬고 나머지 박명희 씨도 그랬고 다 한번 만나봐. 그래서 그래요. 그러면 제가 우리 임원들 만나기 전에 제가 10분을 일찍 만날게요. 그리고 먼저 만났단 말이에요. 만나고 와서 거기서 나눈 얘기가 별 얘기는 아니지만 나오자마자 제가 말씀드렸죠. 네. 독대에서 이런 얘기를 했다. 그렇죠. 했는데 또 다시 전 지주한테 알리라는 거예요. 독대 내용을. 그러면 얼마나 불편해요? 독대는 말 그대로 독대라서 얘기를 했는데 이 얘기를 전체 지주한테 다 이걸 떠벌려 버리면은 앞으로 LH나 국토부가 저랑 독대를 해주겠습니까?
독대 안 해주죠. 이것도 대책으로서는 굉장히 손실이라고 생각하고 그렇죠. 또 단식을 안 했다고 이렇게 떠들어대면 앞으로 우리는 삭발식도 하고 단식도 하고 진짜 SRT도 세워야 될 일이 있을 거고 진짜 별거를 다 해야 되는데 그때마다 이유채는 저것도 거짓말이야. 지금 단식도 거짓말, 뭐도 거짓말이야. 삭발도 거짓말일걸? 이렇게 다 하면서 제가 LH랑 협상할 때 어떠한 힘이 생길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제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저를 계속 이렇게 더 깎아내리면 전체 지주들한테는 별로 좋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이분들이 주장하는 게 누구랑 누구랑 불륜이다. 대책이들이. 예, 이런 얘기도 주장을 하세요. 그것도 아마 이제 뭐 법에 소송 중이니까 밝혀지겠지만 세상에 터무니없는 말을 이렇게 자꾸 하고 다녀서 대책위에 이게 금이 가는 일들은 서로가 조금 조심했으면 하는 말이 제가 그 바람이에요. 오늘 솔직히 그런 바람이 커요. 또 한 가지는 뭐라고 했냐. 이유채가 빚 좋은 개살구다. 네, 이유채가 빚 좋은 개살구라 빚이 많아서 위원장을 해서 이거를 다 해결하려고 한다.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것도 뭐 다 증거가 있으니까 안 했다고는 못할 거. 그리고 저희 남편이 집집마다 도배하고 다니는 도배쟁이다. 저희 남편 직업도 분명히 밝혔는데 제가 이 도배하고 다니는 도배쟁이다 이렇게 이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야, 이거는 정말 저는 위원장을 하면서 이렇게 마녀가 되고 뭐 제가 소문이 말도 못해요. 무슨 뭐 용의동, 죽백동, 월곡동 뭐 제가 작업하러 다니는 작업자다. 뭐 생계조합 하려고 들어왔다. 또 뭐 계획부동산에 뭐 내가 부동산이다. 저는 부동산 붙자도 모르는 사람이고 저는 이 작업자도 아니고 동의서 작업자도 아닙니다. 근데 그렇게 마녀 사냥을 저한테 해놨어요. 그런데 여기다가는 이제 저까지는 괜찮겠는데 저희 가족의 직업이 저희는 제가 물론 인테리어를 하니까 저는 설계하고 인테리어를 하니까 저한테 그랬다면 모르겠지만 네, 저희 남편까지 이런 일을 건드리니까 제 개인적으로는 화가 나죠. 네, 섭섭하고 네, 섭섭하죠. 그리고 어떻게 해서 나중에 위원장은 정말로 땅값을 많이 줄까요? 그때 위원장 땅값 많이 주면 제가 이것도 불법이니까 저는 지주들이 정보공개 청구하기 전에 제가 얼마 받았나 제가 먼저 이거를 깐다고 제가 그때 어떤 유튜브에서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네, 저는 지금도 앞으로도 제가 뭐 끝까지 위원장을 잘 지켜낼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위원장 하는 날까지는 청렴 결백하게요. 하늘을 우러러 부끄러움 한 점도 없습니다. 여기다 지금 대자보 붙인 거에 제가 엊그제 국장님한테 얘기했죠. 네. 제가 여기 한 가지라도 해당이 된다면 정말 제가 부끄러워서 어떻게 고개를 들고 다니겠습니까? 저희 아들, 딸 사업하고 우리 손녀까지 있는데 어떻게 제가 이 평택에서 고개를 들고 다니겠어요? 한 가지도 해당이 안 되는 거 제가 참 다행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런데 가족까지 건드리는 거는 정말로 잘못됐고 그 다음에 그 말도 안 되는 16만 원을 이웃채가 냈다고 하는데 제가 여기 이번에 감사 보고를 이렇게 보면은 거기에 보면은요 굉장히 많은 돈이 들어갔어요. 네, 1,000만 원 이상이 들어갔는데 여기다가 이제 이렇게 하셨죠 지금.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분이 뭐라고 하셨냐면은 40% 세금을 내고 임대원들끼리 나눠 갖자는 위원장이 위원장이냐 이 소리를 또 했어요. 이 소리를 했는데 야 제가 정말 터무니없는 얘기. 네, 이 얘기를 어떻게 했냐면은 이분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네, 어떤 의도를 했는지 이제는 제가 이제 좀 그렇지만 그때는 저게 진심인 줄 알았어요. 뭐라 그랬냐면 유치 위원장 이거 치하되면 어떡할 거야? 이래요. 그래서 본인 아마 핸드폰에 녹취가 되어 있다 하니까 네, 경찰서 가서 까시면 될 겁니다. 있는 그대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치하되면 어떡할 거야? 그러셔서 그래서 제가 치하 절대로 안 됩니다. 99.9% 안 됩니다. 그랬더니 그래도 그래도 되면 어떡할 거냐요? 또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도 되면 어떡할 건지 그냥 말해봐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본인도 동의서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뭐 본인이 자기 동의서 받은 게 아까워서 그런다고 생각을 했어요. 저는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처음에는 저희들이 환지 동의서를 받았었어요. 왜냐하면 정장선 시장님께서 환지를 하겠다 22년도에 발표를 했었기 때문에 그렇지. 환지를 해달라고 환지 동의서를 받았었어요. 그리고 이제 어느 순간부터는 아 이거 안 되는구나 싶어서 감정평가 동의서를 받았죠. LH 거를.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그 감정평가 동의서 받은 건 어쩔 수 없지만 환지 동의서 받은 거는 전체 지주한테 전체로 이러이러한 일이 생겼다. 앞으로 이렇게 하자. 이렇게 전체 공개를 하고 할 것이다. 공개를 하고 그 동의서 받은 분들이 뭐 여기 환지된다고 환지 사업자한테 세금 낼 거 내고 뭐 그때 가져갈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가져가라면 되지 뭐가 지금 걱정이냐. 근데 안 된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거를 그렇게 대화를 해놓고 이거를 싹 잘라서 그 내용을 갖다 하니까 일반 토지주님들이 저한테 전화 오기를 뭐라고 하냐면은 그러면은 세금 40%를 빼고 니네가 우리 땅을 가져간다는 거냐. 여기 방을 보니까 네가 임원들이 우리 땅을 그래 니들이 세금 빼고서 60%를 우리 거 뺏어간다는 게 이웃집 위원장 이러고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도 없는 얘기죠. 할 수 없어요. 왜냐면 환지 같은 경우에는 그 뭐 학교라든가 길이라든가 뭐 이런 거 모든 거 공공 이런 거 빼고 나서 각자 자기네가 자기네 땅 간보되고 나머지를 가져가는 거지 제가 그 땅을 뺏어올 수도 없는 거를 이렇게 써붙이면 사람들이 볼 때는 얼마나 이게 지금 이런 문제가 많겠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저한테 뭐 다른 사람들한테 뭐 정말 제가 여기는 이제 영상이니까 얘기를 못하지만 입에 담지 못할 욕을 엄청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했죠. 왜 그렇게 제 욕을 합니까? 이랬더니 그렇게 욕한 거 제가 다 압니다. 녹취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대통령도 없으면 욕을 하는데 어떠냐 이렇게 말하더라고 임원들 앞에서. 그리고 임원들 앞에서 한 얘기가 감사만 받고 나면은 위원장 떨어질 생각해라. 당신이 돈을 어디서 나오는 거 어떻게 해먹은 거 다 내가 알고 있다. 이렇게 계속 진행을 하면서 우리가 제명을 했는데 그거는 제발 고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발을 해주시면 모든 자료가 다 있어서 네, 하는데 제가 볼 때는 못할 것 같습니다. 왜 못하냐? 무고죄로 될까봐 고발을 못할 것 같습니다. 무고죄가 되지 않을 정도로 자신이 있으면 바로 고발하십시오. 네. 1,000원 한 장, 100원 한 장 떳떳하게 하늘을 우러러 부끄럼 없이 이 대책이 돈을 제가 얼마나 아꼈었는지 제가 별명이 짠순이에요. 네. 그 맞습니다. 임원들한테도 욕 굉장히 많이 먹어요. 지금 제가 밝히자면은요. 설명회 할 때 저희가 주차장을 빌렸었기 때문에 그 항아리 보쌈에서 밥을 몇 번 먹은 적은 있습니다. 그 외에 대책이 돈으로 우리 임원들이 국수 한 그릇 짜장면 밖에서 사 먹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진짜 한 번도 없고 예. 주로 회의 끝나고 나면은 사무실에서 라면이나 국수를 끓여 먹은 게 전부입니다. 한 번도 식당을 가본 적이 없습니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 임원들이나 위원들이나 우리 보상대책위원들한테 해가 되는 그런 말들은 그만 멈춰주시기를 제가 이 자리를 비롯해서 또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앞으로도 그 더 궁금하시면 뭐 그 여러 군데 더 높은 자리 이런 데다가 지금 뭐 그 언론사에도 제보를 했다고 해요. 뭐 지대세 그 사람들이랑 해갖고 뭐 사인을 받아가지고 뭐 저를 뭐 고발할 거다. 이렇게 언론사에다도 지금 고발을 했다는데 네. 고발을 하십시오. 하셔야죠. 네. 이건 뭐 국세청이 됐든 국정원이 됐든 그 지금 용산 대통령실에 됐든 무조건 저는 고발해 주시기를 고발하는 날까지 기다리겠지만 네. 이게 과연 우리 평택 지제역세권 토지주들한테 좋은 일일까요? 국장님? 좋은 절대 일이겠습니까? 그런 일은 없습니다. 절대. 절대적으로 그런 일은 없고요. 본인들이 그렇게 하는 만큼 본인들이 다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을 만드시면 절대 안 됩니다. 저는 이제 부탁드립니다. 이런 일들은 네. 본인들 다치는 거는 뭐 상관이 없어요. 뭐 굉장히 똑똑하시고 옛날에 뭐
안성의료원에서도 하셨고 지제세교회 하셨고 뭐 시위나 데모 이런 데는 뭐 굉장히 프로급이기 때문에 법에 저촉되지 않게끔 다 알아서 하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모든 일들이 전체 토지주들한테 굉장히 손해를 끼치고 폐가 된다는 거는 굉장히 많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그 지주님들은 이런 생각하죠. 아유 아니 땡 굴뚝이 연기나? 뭐는 조금 있겠지. 있으니까 저렇게 하겠지. 아무것도 없는데 저렇게 할까? 뭐 이렇게 의심을 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제가 이거 지금 형사소송권 중에 오늘도 제가 이거 지금 진술받고 왔지만 형사소송권 중에 제가 지금 거짓을 말한다거나 있지 않은 말을 허위사실한다면 저는 허위사실 명예훼손으로 또 고발을 당하겠죠. 그렇죠. 이런 고발 당할 일을 제가 영상으로 유튜브에 찍겠습니까? 절대 네, 그런 적은 저는 아니. 사실만 오늘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제 이 말을 믿고 안 믿고는 토지주분들의 이제 몫입니다. 네, 여러분들께서 저 이웃체가 정말 그렇게 만연지 아니면은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해서 이렇게 믿는지 네, 요거는 여러분들의 몫이고 어떤 게 우리 보상대책위원회 특히 평택지제역세권 지주가 처음에는 4,250명인데 지금은 4,300명이 좀 넘었더라고요. 네, 토지가 137만 평이죠. 지금 이 토지주분들한테 이게 과연 이로운 건지 네 이게 지금 불이익을 주는 건지는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하셔서 네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오늘 너무 불편한 얘기 오래 드려서 죄송스럽고요. 네 앞으로는 더 발전하고 더 투명하고 더 정직하고 더 열심히 뛰는 대책위로 거듭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